저는 아직 시를 한번 못 해봐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머리에 팍팍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뭐 그 문법이라든지 그런 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아까처럼 세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뭐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이제 젊은 애들 시를 쓰고 싶은데 접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머리에서 마음 돌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 가서 이제 꽃을 보고 하면 좋아하고 자연을 보고 해가지고 뭐 글로는 남기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참 남기기가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까 저 문법처럼 삼삼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메모에게 남길 수 있는 어떤 시적인 어떤 방법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우리 선생님만의 제자를 가르치는 노하우 간단히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으면 뭐 간단히 한두 말씀 하죠. 방법은 이제 없어요. 방법 없는데 중요한 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했을 때 나는이 나를 없애도 학교에 간다. 근데 분명히 나는 학교에 간다는데 학교에 간다만 해도 당신이 학교에 가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듯이 이제 그렇게 앞에 있는 주어를 빼버리고 그리고 나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결국에는 서술어가 중간에 공부하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학교에 가면 당연히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했을 때 나는을 빼도 되고 그리고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해서 공부하러 간다를 빼도 나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를 학교에 간다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듯이 과감하게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함축되게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카피라이터라고 하는데 이 어떤 낱말이라든가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말은 대단한 말에 생각할 때 좋아요. 제가 한번 그러면 예제를 한번 내볼게요. 당신이 망치라면 나는 한번 그 뒤에 말을 이어보시겠어요? 저요? 네, 제가 당신이 망치라면 나는 당신이 망치라면 나는 못이 되리라. 좋아요. 제가 예전에 쓴 한 줄 시라고 해가지고서 되게 유명한 시들이 요즘 한 줄 시로 많이 의미가 담긴 말을 쓰는데 당신이 망치라면 나는 당신의 못이 되겠소. 딱 한 줄이에요, 그냥. 근데 제가 못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알아들었잖아요. 누구든지 다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 망치라면 나는 당신의 못이 되겠소. 당신이 망치 밑에 이 못을 대가지고서 내려받는 그런 희생되고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못이 되겠소. 이런 의미를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크레오파트라 당신이 크레오파트라라면 나는 당신의 뱀이 되겠소.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그냥 되게 편하지만은 기본적인 극사실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도 보면은 저쪽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로 봤을 때 나무가 길게 뻗어 있구나. 길게 뻗어 있는데 푸릇푸릇하게 많이 서 있다. 그 옆에는 많은 분들이 나무를 보면서 되게 차를 마시고 있구나. 오손도손 마시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극사실을 먼저 표현한 다음에 그다음에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나무는 곳곳이 서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나무처럼 서 있고 싶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해주면 좋은데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실 때 시를 쓰실 때는 일기 쓰듯이 쓰세요. 그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그거를 묘사를 하는 거죠. 묘사 다음에 그다음에 묘사를 한 다음에 그 묘사를 사실관계에서 이제 하나씩 이미지를 함축을 시키는 거죠. 이미지 함축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과 그 사물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바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시인은 그 바위 속에 엄청난 더 단단한 바위의 뿌리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위의 뒤쪽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투명하게 쳐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시를 하는 거죠. 예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창작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시적인 고달품, 배고픔이 만족시켜 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뭐 이렇게 창작을 하셔야 돼요. 창작을 하시려면은 다른 분들의 시를 많이 읽고 그 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부부싸움 하더라도 말은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도 말을 안 하는 거기 표현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나 당신한테 기분 나쁘다. 그렇죠. 당신한테 불만 있다. 이걸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말을 안 하는데 메시지가 있다는 이런 어떤 시적인 어떤 반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시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백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점 하나 찍는데 이게 시적인 메시지다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 겁니다. 전체가 백색인데 거기 안에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사람이 점 하나로 어떤 느낌이 있을까 이거를 갖다가 깨닫는 거 그건 독자의 몫이에요. 결국에 작가가 내가 여기다 점을 왜 찍었는지 가르쳐주진 않아요.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인은 공상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예.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하면은 시인은 공상가에 가깝다 아니면 시인은 철학자에 가깝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은 그냥 일반인인데 네. 자기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도 하고 예. 그리고 너무 공상적이고 허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그 욕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시가 주는 인문학적인 부분 그 시가 인간에게 미치는 어떤 좋은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이런 부분을 줘야 되는데 물론 시도 이별, 슬픔, 아픔, 고독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고독하다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별이라는 시를 씀으로 해서 그 시를 읽는 분들이 내 마음을 쓴 것 같다. 내 마음이 들켰네. 이런 걸 느끼듯이 시는 되게 나름대로의 공감력을 형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상가 내지는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갖다 보는 허구맹랑한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입체적이고 그 사고가 이렇게 사방으로 튀어 있는 분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인인데 그렇지만은 인간들은 누구나가 의사 전달 가능하고 판단 능력이 뛰어나요. 이것이 잘못된 건지 이것이 범죄인지 이것이 천한 건지 결국에 이제 인의예지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선을 찾아서 이제 그 인간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시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입니다. 그렇죠. 독자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조금 빠지드는데 아까 바위 속에 있는 걸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뒤에를 생각해야 되고 공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케이스마카 의문을 두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또 변해가지고 우리가 철학자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파헤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의 과학자의 기초는 철학자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뭐 뗄 수 없는 어떤 관계 결론은 뭐냐 왜? 캐슈마크가 붙어가지고 된 것처럼 방금 선생님이 시인은 계속 그 없는 거를 생명을 불여넣고 의문을 주가지고 그거를 갖다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시든. 예,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길래 아까 질문한 건데 선생님 개적으로 뭐 나 시 말고 선생님 시 말고 특히 좋아하는 뭐 유명한 다인의 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어떤 걸 주로 이제 좋아하십니까? 나름대로 제가 성향이 이제 나름대로 되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되게 부드러운 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자라오면서 큰 것도 이제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든가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 원태인 시인의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원을 그려가 그 원을 그린 것만큼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듯이 되게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고독하고 외롭고 했을 때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가 왜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우리 신인 작가들이라 네. 해야 되나 준비하는 신인 작가들 님한테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시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은 네. 사회에 지대한 공헌도 해야 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더 이롭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말씀하시는데 평상시 말씀하는 중에 기록을 좀 해주고 일기 쓰듯이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는데 묘사를 하세요. 묘사 있는 그대로 흑사실을 묘사하신 다음에 기승전결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하고 뭐 서술어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한 생략. 그리고 비유법을 쓰는데 비유법이라는 것은 일부러 이 자리에서는 비유법을 써야지. 뭐 반어법을 써야지, 풍위법을 써야지, 도치법을 써야지, 뭐 이렇게 일부러 계산하고서 만들질 않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를 갖다가 읽어주시고 써준 다음에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시는 소리 언어로서 나올 수 있고 또 글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시는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언어고 그 시에는 나름대로의 전달력이 있다. 그 전달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따라서 있고 그 시는 많은 시인들이 써놓은 거를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듬을 좀 타주려면은 현대시에 있는 자유시는 리듬보다는 기승전결을 좀 나눠줬을 경우에 결국에는 연입니다. 연을 한 4군데 정도 나눠주게 되면은 리듬을 탈 수 있어요. 그 3가지입니다. 3가지는 결국에는 과감한 주어 서술하는 생략. 그 다음에 비유법을 쓰고, 그 다음에 리듬을 타는데 리듬에서는 연을 좀 구분시켜줘라. 기승전결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 시를 지을 수 있는 외관적인 절차는 여러분들이 다 만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시를 많이 읽고 다른 분의 시를 신앙송으로 많이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예. 아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방금 3가지 하고 예. 이게 인기라든지 잘 쓰기보다는 뭐랄까 가치 있는 시인이 되라는 말씀이 요즘 말하는 그게 또 하나 또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 개인적인 또 질문 하나 제가 드리면은 개인적인 질문. 예, 행복이란 욕심을 버리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있을 경우에 욕심을 만족을 못했을 경우 되게 불만족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고뇌하게 되고 막 스트레스가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물질이 호르몬 물질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생 자체가 늘 불만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지금 이 순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신 말대로 답은 다 내려놓고 욕심이 없었을 경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그걸 만족스럽다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갖네요. 행복은 욕심을 버리는 부리지 거. 마라. 예. 욕심을 버려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네,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데 도움 되시고 예. 예, 재미있게 들었으면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